안녕하십니까. 열정과 패기, 용산의 필승카드 황춘자입니다. 왜 필승카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용산에서 6만여 표를 득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014년 구청장 출마 때 45% 52,337표를 얻었습니다. 2016년 40% 총선에서 46,000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000표만 득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10,000표를 저는 15,000여 용산 당원 동기들과 그리고 제가 분신처럼 가까운 손오공 3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동별 직능 분야별 각 지역에서 열렬히 제 분신과 같이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6만여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에서 저 황춘자를 지지해 주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10,000표 이상은 충분히 득표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용산에서 보수의 가치로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군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노조가 가장 센 서울교통공사에서 30년, 9천여 노조원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지내왔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항상 가슴 설레고 용산의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좌파 편향적인 사상에 우리 용산 구민들과 소통 채널을 단단히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용산에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맞춤격 경력자입니다. 군 경력, 철도 경력입니다. 용산의 93.8% 도시 쇠퇴율입니다. 이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시 콘텐츠 연구소를 설립하고 3번의 세미나를 전문 연구진과 정기적 모임을 갖추면서 마련했습니다. 용산 청사진이라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금년에는 용산의 철도 지하화라는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용산에서 5년 동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지도와 인지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2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2위를 했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일한 구의회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도 늘려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무감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자유한국당의 황춘자 반드시 필승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번 황춘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 황춘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저 문재인 정부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격할 때 가장 그쪽에서는 취약점, 우리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 분야와 안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경제가 열이면 열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실패를 했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모든 그 자영업자들은 또 수없이 매일 무너지고 있고 뭐 이 경제가 부동산 정책도 연결되겠지만 60여 개의 세금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안보는 두말아 할 것도 없이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 분야에서 정말 우리 오늘 또 인터뷰를 했지만 북한의 그 북핵 문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북핵 문제가 아주 상이하게 틀려서 이것도 굉장한 혼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는 열이면 열까지 한 가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용산은 우리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강세 지역이다. 그동안 구청장,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을 당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계속 낙선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앞으로 용산 탈원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저 2014년 구청장 그 전략공천 여성 인재로 전략공천을 받고
용산에 갔는데 지역위원장이 저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2,337표 45%를 득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초선이라 인지도나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두 번째 2016년 총선 때는 제가 그 진영 의원이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데 저는 맨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진영 의원이 컷오프 됐고 이틀 후에 저 민주당으로 전환하면서 이 조직이 동반 탈당으로 완전히 와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천을 마감 이틀 전, 15일 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2%로 졌습니다. 굉장히 5일만 먼저 공천을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 그때 공천 파동으로 우리 당이 정말 엉망이었고, 그다음에 보수당이 분열됐었습니다. 국민의당의 14%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이게 모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자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후보들은 가장 긴장할 수 있는 토론 배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남북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고 전시작전권 환수,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타이머 돌아가기 전에요. 방금 주최 측에서 공지사항이 떴는데요. 주제와 벗어난 토론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황춘자 후보부터 30초 발언하시고 권영세 후보도 30초 발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황춘자 후보가 30초 발언하십시오. 예, 지금 그 북한의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핵에 대한 포기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온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북한의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10년이 넘어도 이 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30초입니다. 지금 우리 황춘자 위원장님의 그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래서 뭐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가 뭐 북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 얘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국제사회와도 절대 안 맞는 일이고, 군사 합의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합의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놓는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이제 두 분 토론하십시오. 먼저 누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먼저 하시죠.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네. 우리 지금 국방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하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뭐 그 부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는 우선 뭐 자기 자신은 뭐 비핵화할 생각도 별로 없지만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뭐 주변에 미군의 그 핵 전략 자산까지 다 그건 없애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통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걸 다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비핵화의 개념이 뭔지를 지적을 하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예. 그 내용에 이제 골자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그 한미 동맹의 핵 우산까지 미국의 핵을 고려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포함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비핵화 드린 얘기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비핵화는 일방적인 우리가 어떤 그 꿈의 이상적인 바라는 막연한 그런 비핵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비핵화를 그냥 우리가 희망적으로 비핵화하면 뭐 저기 대화도 나눠주고 뭐 평화적으로 이게 믿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전혀 북한의 그 비핵화의 관점에 희망적인 비핵화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북 교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그저 비핵화는 뭐 교류가 아니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좀 문호를 개방해주고 북한을 포용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핵화에 따라올 것이다. 이런 개념의 이제 비핵화를 우리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고 그것도 지금 새로 간 그 저기 경제부총리인가요? 아니, 예. 그분 생각으로는 지금 조금씩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나라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인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경제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비핵화라는 거는 핵무기 다 없애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없애고 이러는 거지요.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원하고 뭐 하는 거는 그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쉽지 물론 않다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라든지 뭐 검증을 위한 첫 단계가 신고인데 지금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은 사실은 뭐 이 내막을 잘 모르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북한의 어떤 동결 정도 아니면은 일부 정도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을 하고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그게 대화를 통하든 저는 대화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게 제재까지 포함을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만들어야 예. 된다고 생각을 우리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점을 잘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 지금 차이점에 말씀하시는 대해서 것 중에서 예.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 갔다 와가지고 우리 거기 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뭐 저 인정한다 뭐 이랬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 지금 철수하자는 식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이 저기 우리 군사 합의만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발은 저쪽에서 먼저 하니까 우리가 정보 자산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것조차가 지금 다 어렵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합훈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합훈련 자체는 뭐 김정은도 인정을 했다 그러는데 김정은 신년사에 보더라도 지금 연합훈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외에 실질적인 거를 투사해서 우리가 요구할 거를 요구하고 심지어- 관철할 걸 관철해야 된다.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그 신원식 그 중장이 주창했던 그 NLL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GP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육군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정말 주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거는 정말 모범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춘자 의원은 서울 메트로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전국적인 그 공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 도입,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메트로에 근무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가 급여복지 팀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이 2조 원인데 5천억, 6천억 인건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0명분 인건비가 10원인데 8명으로 썼으니까 2원이 남았다. 2원은 8명이 노동 강도를 세게 한 거니까 2원을 8명에게 나눠주자. 이게 노동조합의 논리예요.
노동 강도에 대한 보상.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검토 결과를 얘기했더니 그 문서를 집어 던지면서 저를 현장으로 제가 그 좌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좌편향된 노동 이사가 그 기관에 갔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편향된 이념이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직접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네. 관련해서 메트로에 계실 때 네. 메트로의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나 낮아졌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트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부채가 얼마 정도나 되고 얼마 정도 줄였는지 좀 부탁. 부채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 초기 건설 비용이 조 단위로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공차채를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부채 비율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퇴직금 같은 거는 누중제를 그 당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분 퇴직금을 주는데 5년 근무하면 7.5개월분 퇴직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부채로 개정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부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황춘자 용산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반드시 6만 표 이상 득표하겠습니다. 보수 가출 실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산에서 3선을 한 진영이 탈당하고 배신한 철제 정신이었습니다. 또다시 영등포에서 3선까지 뽑아준 당원과 주민들을 버리고 낙선하자마자 지역으로 옮긴 권영세 후보는 이미 상처받은 용산 당원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네. 분열로 초래될 것입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요. 살펴주십시오. 예. 네, 결과 나왔습니다. 1번 황춘자 후보 78표, 그리고 2번 권영세 후보 64표로 황춘자 후보가 조직위원장에 선택되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네. 당선 소감을, 당선이라기보단 선택 소감이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 3세판으로 알고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